그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이런 유형의 컨텐츠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유형의 컨텐츠는 실제로 스토리보드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이런 다양한 유형의 컨텐츠가 어떻게 스토리보드라는 게 그려져서 컨텐츠화가 되는지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스토리보드가 그 구성되는 이 샘플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보여드리는 샘플은 결국엔 나중에 어, 컨텐츠 디자이너가 이렇게 붙어서 예쁜 컨텐츠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뭐 제가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강사가 진행하는 또는 이런 화면이 영상화되는 그런 방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목차가 이렇게 있어요. 어떤 파트가 있고 여기 이제 목차가 이렇게 나타나 있고 현재 몇 차시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이렇게 나타난 다음에 그다음 작성 시 주의사항이라는 항목을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일명은 어떤 규칙으로 간다 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스토리보드 그걸 이렇게 줄여서 보드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네, 보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보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뭐냐라는 거 이렇게 뭐 공지 이렇게 하기도 하죠. 뭐 오탈자 조심하고 파일 번호, 파일명 틀리지 않게 주의하라 뭐 등등과 같은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 이렇게 작성해서 협업할 때 쓰는 거죠. 혼자 쓰는 게 아니 혼자 이게 작성하기도 하지만 여러 명의 사람이 같이 한 과정을 그래서 너는 뭐 1, 2, 3을 써 너는 4, 5 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이제 코스웨어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유의사항을 여기다 적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하는 분들하고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할 건지 이렇게 넣기도 하고 그다음에 스토리보드 내에 어떤 표현 방식을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미리 언급해 놓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 그 이제 페이지별로 이제 쭉 작성을 하는데 화면을 보시면 이 상단에 뭐 이런 차시명 넣고 파일명 넣고 이런 뭐 번호 넣고 화면 설명 이런 영역들은 거의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규칙 맞게 쓰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요 화면 있죠. 요 사이 앞서서 주황색 박스로 되어 있던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요 네모 박스 이 정도가 실제 컨텐츠로 구현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고가 있는 이 원래 글에 있는 내용을 다 읽고 분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재구조화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더 이해가 쉽고 더 뭔가 있어 보이게 하는 그런 작업을 문서로 먼저 하고 그거를 개발로 하는 겁니다. 컨텐츠 옆에 있는 이런 목차를 이렇게 뭐 잡아주고 그다음에 어떤 뭐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번호가 있는 거는 1번 이렇게 쭉 음성이 나올 때 요 시점이 됐을 때 요만큼이 나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1번 그는 자신이 보물처럼 지니고 이렇게 멘트가 나올 때 아무것도 없다가 요 그림과 텍스트 박스가 나오는 겁니다. 2번 그림 여기 있는 요 2번 그림 있죠? 요 2번 그림 요렇게 있는 2번 그림은 요때 시점에 딱 나오는 거고 이 3번인 요 말풍선은 요때 시점에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때 점선 부분과 말풍선이 일치되게 해줘라. 그래서 이렇게 점선이 같이 그려지면서 말풍선이 나오게 해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이미지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이런 페이지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샘플을 보면 프레임 번호라고 이제 이쪽에 보면 파일명이 이렇게 있는데 이 파일명을 이쪽 파워포인트의 개요 쪽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은 1페이지, 요거 한 장 2페이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페이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페이지 이렇게 해갖고 페이지의 분량을 표시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해 놓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하죠. 네. 그래서 이 프레임 번호를 표시하는 어떤 규칙들도 이렇게 파워포인트에서 구성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걸 볼까요? 학습 내용을 어떻게 구현하는가라는 뭐 그런 항목에서 이거는 이제 인터랙션 상호작용이 있는 화면인데요. 메뉴에서 메뉴 선택되는 거는 요만큼 영역이고, 그다음 이런 그 소제목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내용을 여기 원고에 있었던 이렇게 원고에 뭔가 막 작성된 내용을 이런 식의 약간의 미니게임 형태로 재구성을 하는 겁니다. 재구성을. 그래서 뭐 고객들이 프라이빗 뱅커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고려하는 요소는 뭘까에 대해서 한번 A는 요런 거, B는 요런 거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있는 거를 한번 자기가 고려한 요소를 이렇게 드래그 해봐라 라고 하는 미니게임으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통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A와 그 B와 뭐 C가를 담았을 때 정답이다. 여기는 지금 모두 담아야 정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해놓고 맞게 되면 맞췄을 때는 어떻게? 자, 여기 볼까요? 자, 맞췄을 때는 어떻게? 틀렸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표현을 여기다가 이렇게 다 해놓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개발자들이 이 내용들을 보면서 아 어떻구나라는 그런 화면의 구현을 다 상상해 여기 써 있는 이 설계도를 가지고서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래서 학습 내용을 구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래프와 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강사의 동영상이 이렇게 있고요. 강사의 동영상이 이렇게 있고 이 강사분이 실제로 보고 있는 화면은 요 화면이 되겠죠. 강의를 하면서 보고 있는 화면이 요 화면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요 화면에 있는 내용을 그래프와 표 이런 걸 통해서 구조화를 시켜 놓는 거죠.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구조화 시켜 놓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깔끔하게 텍스트도 그냥 텍스트를 줄줄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타이틀 있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구현하는 것. 그래서 텍스트만 잘 구성하는 것도 이해하기 쉬운 그런 요소로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파는 어떤 내용이 있을 때 그걸 아까 스토리텔링 기법처럼 스토리를 엮어서 이렇게 그 그림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스토리가 여기 기본적으로 있고 이 스토리에 맞춰서 그림으로 글로 표현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제 좀 더 이해하기 쉽거나 감성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파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도식으로 재구성을 한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 그 에디 모형 A, D, I, E 모형이 있어요. 에디 모형. 자,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이런 모형들이 있는데 그냥 텍스트로 되어 있는 이 에디 모형의 여러 가지의 이 내용을 이런 방식으로 도식화를 하는 겁니다. 도식으로 재구성을 해서 한눈에 보기 쉽게 이렇게 구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진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관련 사진을. 그래서 어떤 뭐 이런 내용이 있을 때 이 내용을 텍스트로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해당되는 내용을 사진으로 제시하고 이거를 클릭했을 때 좀 더 크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같이 활용하는 것, 이런 방식이 현실적으로 조금 수월하게 작용하죠.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것. 어떤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영화 투모로우의
그 어떤 인트로 영화, 예고편 같은 거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런 방식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앞에서 쭉 이제 살펴본 것처럼 스토리보드라고 하는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스토리보드를 그린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방식의 콘텐츠들로 연결지어져서 실제로 구현되는지 샘플을 통해서 간단히 살펴봤어요. 근데 그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요 교수 설계라고 하는 영역은 전문가들의 영역입니다. 교수 설계자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이런 실제 업무를 하면서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뭐 직접 이런 단위로 실습하는 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이런 문서가 있고 교수 설계라는 단계가 어떻게 구현돼서 이런 컨텐츠화 되는지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어요. 이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과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또 따로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